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체는 일반적으로 점성을 갖고 있으며, 그쵸? 공기 중을 비행하는 물체는 공기 입자의 점성으로 인한 마찰 저항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공기에서 또 항공기도 마찰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저항. 그래서 그러면 매끈한 벽면에 붙어 흐르는 유체를 생각하면, 자, 이게 지금 어떤 물체가 이쪽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쪽으로 간다고 가정하면 속도가 이렇게 붙겠죠. 근데 어떤 벽면에서 바닥에서 일정한 높이 h의 높이에서 흐르는 이 물체라고 생각해 보면 이때 생기는 이쪽으로 가니까 마찰력은 f 방향으로 생길 것이고 속도는 v가 똑같이 생기고 점점 이 속도는 v의 속도가 되겠고 벽면으로 이 바닥으로 가까워질수록 속도는 약해집니다. 그죠? 요거와 관련된 관계식이 뭐냐? 점성 흐름에 대한 관계식 F. 이 마찰력은 뮤 곱하기 S 그다음에 H분의 V가 된다. 거리이고 요 S는 면적, 속도 그다음에 뮤는 절대 점성 개수가 되겠다. 자, 그래서 F는 평판에 작용한 힘, 마찰력이죠. 그다음에 S는 평판의 넓이, 속도, 그다음에 평판과 벽면 사이의 높이가 h가 되고 여기서 뮤는 절대 잠정성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뮤 뭐 이게 이상한 문자들이 나오는데 여기 그리스 문자로서 여러분들 대면 수업할 때 요거 알파벳 대문자 A부터 요거를 알파라 그러고 B는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요거에 대한 대문자, 소문자, 호칭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걸 따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도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별도로 나눠 드릴게요. 자, 그래서 물체의 작용하는 힘은 넓이와 속도에 비례하고 벽면과 평판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죠? 속도 9배, 기울기라고 표현하는데 9배, 이거는 비율입니다. 비율. 그래서 기울기에서 h분의 v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평판의 면적이 일정할 때 작용하는 힘은 속도 9배에 비례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점성은 온도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합니다. 그렇죠? 당연하게 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점성 개수는 밀도로 나눈 값을 동정성 개수 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쓴 거. 약간 휘어진 V자 모양인데 뉴라고 계산하고 이 뉴의 관계식은 로분의 밀도분의 뮤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점성계수. 동점성계수 뉴는 밀도분의 뭐다? 뮤 점성계수를 나눠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점성을 뭐라고 하냐? 비스코시티 영어로 돼 있는데 유체층 사이에 상대 운동이 일어날 때 이 상대 운동을 방해하는 성질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접촉되어 있는 두 판 사이에 속도의 차이가 있으면 두 판 사이에 마찰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고체와 마찬가지로 유체층에도 속도의 차이가 존재하면 마찰력, 즉 전다 능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성질을 나타내는 물리량을 점성계수, 즉 점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꿀과 비교했을 때 꿀이 물에 비해 흐르기가 어려운 이유는 꿀이 형태를 바꿀 때 흘러갈 때 큰 마찰력을 받기 때문에 저항력을 받기 때문에 흐르기 힘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기름은 물보다 큰 점성 개수를 가진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관계식이 이제 레이놀드 수가 나옵니다. 이 레이놀드 수는 뭐냐? 여러분들 강의 교재 42페이지. 충류와 난류를 구분하는 척도가 되는 무차원수다. 그래서 정의는 여기 정의가 다음 페이지 나오네요. 어쨌든 관성력과 점성력이 비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비행체에 작용하는 공기력은 뭐 동압에 의한 관성력, 그죠? 그 다음에 정압에 의한 힘, 점성에 의한 마찰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나타낸 게 레이놀드 수 해서 RE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점성에 의한 마찰력분의 관성력이다. 그래서 뮤분의 로 VL 이렇게 나왔는데 L은 길이니까 그렇다 치고 아까 우리 뉴를 뭐라고 표현했죠?
밀도를 뮤를 밀도로 나눈 거였죠. 그래서 요 거꾸로 하면 뮤분의 1은 뉴분의 로우가 되잖아요. 여기서 뮤분의 로 나오잖아요. 요게 여기로 들어가서 뉴분의 VL과 관련된 레이놀드 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래서 레이놀드 수 계속 나오면 측류와 난류 표 보면 측류는 레이놀드 실험에서 레이놀드라는 사람이 실험한 겁니다. 그래서 레이놀드 수라고 표현하고, 유체의 입자들이 층을 이루면서 흘러가는 흐름을 측류, 난류는 레이놀드 실험에서 유체의 입자들이 매우 불규칙하게 혼합된 카오스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혼합된 상태로 흐르는 흐름을 말한다. 그래서 측류는 난류에 비해서 마찰력이 적다. 그렇겠죠. 층층이 이러니까 평평하게 흐르는 거니까. 그래서 또 하나, 측류는 인접하는 두 개의 층 사이 혼합이 없다. 당연하겠죠. 층을 이루는 거니까. 난류에서는 이렇게 막 섞이는 거니까 흐름이 혼합이 있다. 자, 그림을 보면, 자, 여기서 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쭉 흘러내리는 거 보면은, 자, 일정하게 흘러내리죠. 요거는 측류라고 보면 되고, 좀 더 많이 내려오면서 서로 막 섞여서 내려오죠. 이거 난류입니다. 자, 이 담배 여기 시가렛 나와 있는 담배 연기 처음에 쭉 올라가는 거 모습 보면 일정하게 올라가죠. 이게 측류. 그 다음에 위에 어느 정도 올라가서 막 섞이게 되겠죠. 이게 터뷸런트, 난류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측류 흐름을 그림의 오른쪽 실험 장치를 보면 물감을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내려가게 한 다음에 이를 통해서 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쪽 반대로 흐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렇게 흘러가고 측류가 되고, 이쪽의 흐름은 점점 끝에 가서 막 난류가 생기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레이넌스 수의 정의는 관성력과 점성력이 비다. 여러분들 이런 뭐뭐와 뭐뭐의 비다 이렇게 관계식이 나올 때 이거를 수식으로 쓴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을 분모로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측류인 경우는 레이놀드수가 작고, 난류인 경우는 레이놀드 수가 크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관성력이 뭐냐면 설명 안 드렸네요. 자, 자동차에서 내가 손잡이를 안 잡고 서 있는 상태다, 버스에서. 근데 갑자기 버스가 확 출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뒤로 넘어지게 되겠죠. 그게 관성력이 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점성력분의 관성력이 된다. 그래서 꿀을 접시에 붓는 경우와 주스를 접시에 붓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역시 마찬가지. 난류가 생기죠, 여기? 요게 점성력이 있냐 없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경계층 가지고 구분을 해주면, 자, 경계층 이론의 가정은 경계층에만 점성이 존재하며 경계층 바깥쪽에는 점성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정의한다. 그러니까 경계층 바깥쪽은 없다. 경계층은 뭐냐? 점성력이 작용하는 층을 경계층이라고 하고, 점성의 영향이 중요시되는 물체 주위의 가장 얇은 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림 나오지만 여러분들 강의 주제 44페이지 그림 3-19에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천이점입니다. 천이와 천이점이 있습니다. 레이놀드 수가 2300까지는 측류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이상에서는 난류가 돼 버린다. 그래서 측류에서 난류로 변하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 천이 이렇게 표현하고, 천이가 시작되는 점을 천이점, 천이가 영어로 트랜지션입니다. 포인트 됩니다. 그래서 임계 레이놀드 수란 천이가 일어나기 시작한 레이놀드 수, 천이기 시작되는 시점에서 레이놀드 수를 레이놀드 수, 임계 레이놀드 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경계층은 이제 이런 얇은 판이 있다고 치고 여기에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죠. 앞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의해서 경계층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경계층 중에서 측류의 경계층이 생기면 여기 처음에 생기겠죠, 측류가. 그러다가 어떤 일정 지점이 지나고 나면 난류가 경계층이 생기는데 그 변하는 지점을 천이영역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측류 경계층 속도 분포로 보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고, 난류 경계층은 좀 더 타원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전화가 와갖고. 자, 여기까지 했고, 여기에 이제 그 측류, 그 제일 아랫부분
판과 가까이 저층이 있는데 요걸 점성 저층, 점성에 의해서 생긴 저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키보드를 잘못 눌러갖고 맨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는 바람에 다시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평판에 작용하는 공기력에 따른 수를 보면 약 30만 정도 돼서 상임계 레놀수는 충류에서 난류로 변할 때의 레놀수, 그 다음에 하임계는 반대로 난류에서 충류로 변할 때의 레놀수가 됩니다. 그래서 충류에서 난류로 변하는 요인은 유속이라든가 유속이 빨라지면 그럴 수도 있고 점성도 있을 수 있고 관의 지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위를 좌우하는 요소들은 뭐가 있냐? 처음 흘러 들어오는 흐름에 난류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그 난류가 있으면 바로 빨리 이루어지겠죠. 천위가. 그 다음에 레이놀즈의 크기. 그 다음에 아까 H분의 V인 압력급의 기울기. 그 다음에 표면의 미끄러움, 조골 정도. 미끄러움이 이제 점성과 영향이 미치겠죠. 자, 그래서 경계층의 두께, 충류 경계층과 난류 경계층의 두께를 계산하는 방법은 델타. 난류 경계층은 이만큼 높겠죠. 충류 경계층은 짧고, 그래서 충류 경계층을 보면 델타 x는 루트 레이놀즈수 x분의 5.2x가 되는 겁니다. 요와 관계식이 되고 난류 경계층은 요러한 관계식이 나온다. 그래서 레이놀즈수 2x는 뉴분의 v0x가 되는 거죠. 자, 요거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레이놀즈수에 대해서만 제대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께 계산을 계속해서 보면 난류 경계층으로 변하는 레이놀즈수는 상류의 흐름 상태와 물체 주위 여건에 따라서 그 변화의 값이 대단히 크다. 그죠? 그래서 난류 경계층은 벽면 가까운 곳의 점성 저층이라는 충류 흐름과 유사한 흐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층은 흐름 속도가 매우 빠를수록 어떻게 된다? 얇아진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저 기체에서 잠깐 박리 현상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리 현상은 공기가 날개 표면을 따라서 흐르다가 표면에서 떨어지는 현상, 즉 와류 현상이라 하는데 그때 즉 앞전에서 뒷전으로 갈수록 유체는 운동량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저항이 생기고 점성 때문에 속도는 연석 법칙에 의해서 속도가 감소되고 당연하죠. 그 다음에 베르누이 정리에서 압력이 속도가 감소되면 반대로 압력이 증가하니까 유체는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날개 표면에서 어떻게 된다? 압력에 의해서 속도 감소되니까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즉 박리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체의 진동에 의해서 경계층은 계속 외부 유체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으므로 난류는 박리하지 않는다. 에너지가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그럼 에너지가 공급받는 게 속도가 유지되겠죠. 그래서 난류는 박리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야지 난류를 일부러 만들어서 박리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있잖아요. 우리 기체에서 날개에서 배웠죠. 자, 이게 흐름 떨어짐 형상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속도가 구배되는데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반대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찰력에서 더 반대로 생기니까 떨어져 나가기 쉽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박리다 라는 거죠. 여기 후류, 난류. 자, 흐름 떨어짐 형상을 보면 자, 영상 보이시나요? 이게 그래프 요거 분포도 그죠? 아주 잘 돼 있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받은 각에 따라서 난류, 박리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흐름 분리 전전. 요거를 이제 날개로 받은 각에 따라서 받은 각이 알파가 0, 여기는 5도, 여기는 16도, 여기는 20도. 그러니까 점점 세퍼레이트 포인트가 박리 천이점이 뒤에서 앞으로 조금씩 이동이 되죠. 맥시멈 리프트 뭐냐? 양력 최대 양력 위치가 되고 여기서 16도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항공기는 18도에서 20도예요. 이건 옛날 항공기 기준으로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스톨앵글 실속 받은 거예요. 16도가 아니라 한 18도 정도 됩니다. 18도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점점 받은 가격이 들으면 20도 되면 여기까지 온다라는 거죠. 그래프니까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박리 현상은 공기가 날개 표면을 따라 흐르다가 표면에서 떨어지는 현상 와류 현상이다. 그래서 박리 발생 과정은 앞에서 보는 것 같고 점성으로 인한 하류 쪽의 속도 감소, 운동량이 또한 감소돼서
압력 증가로 역압력 구배를 형성하고 흐름이 떨어짐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화살표가 오른쪽에서 반대로 생기잖아요. 그 역압력 구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리 현상은 날개 뒤쪽에 후루가 발생해서 와류가 형성되어 와류 볼텍스입니다. 양력은 크게 감소하고 항력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속이 빠른 경우에는 관성력이 크게 되어서 역압력 구배가 잘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유속이 느린 경우에는 관성력이 미비하므로 역압력 구배가 쉽게 발생합니다. 이는 난류보다 어디서? 측류에서 더 쉽게 발생한다는 거죠. 측류는 분리가 잘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난류에서 박리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 구체적으로 설명 나옵니다. 난류의 큰 운동량으로 인해서 흐름에 지속적으로 운동에너지가 공급됩니다. 아까 운동에너지 공급된다 그랬죠? 그래서 뭔다? 관성력이 점점 커지게 된다. 이로 인해서 점성력, 마찰력은 적어지고 역압력 구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까 H분의 V였잖아요. 압력 구배가. 근데 여기 에너지가 점점 커지니까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레이놀드 수 뭐예요? 점성력분의 관성력이니까. 관성력이 커진 상태니까 레이놀드 수가 줄어들어요? 안 줄어요? 안 줄어요. 커지니까.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재현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와류 발생 장치. 우리 볼텍스 제너레이터 어제 배웠죠? 그래서 측류에서 난류로 바꾸는 난류 경계층이 빨리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다. 그래서 와류 발생 장치는 날개 윗면에 돌출부를 만들어주며 날개 윗면을 거칠게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이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골프공을 보면 자, 여기서는 구멍이 뻥뻥 이렇게 홈이 없죠. 근데 이 골프공은 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측류가 넓게 일어나서 난류가 측류 흐름이 여기서부터 박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넓게 흐름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리에 의해서 항력이 많이 생기면서 측류가 이렇게 먼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이 벌어지면서 저항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처럼 딤플, 요걸 딤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멍 눌러진 구멍 뽕뽕뽕 뚫려져 있는 거. 딤플에 의해서 측류가 점점 더 또 가까이 오겠죠. 가까이 오면서 박리가 여기서 좀 더 늦게 일어납니다. 여기보단 뒤에 있잖아요. 늦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인해서 저항을 덜 받는다라는 거죠. 실제 요 공을 날려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박리가 어떻게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서 막 난류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박리가 일어나면서 이미 흐름이 막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이 딤플이 있는 경우에는 박리가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요거보다 위에 와류 이게 흐름 분리가 조금 좁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결국 공에 저항 생기는 범위가 적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박리 현상 방지를 위해서 볼텍스 제너레이터 이거 우리 항공기에서 봤죠? 기체 시간에 봤죠? 하나만 아니 이렇게 딱 두 개만 올라와 있는 건데 이거는 구형 항공기인데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사진을 보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날개를 워낙 넓게 하다 보니까 박리가 일찍 일어나니까 여러 개의 볼텍스 제너레이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날개 면적이 넓으니까 그만큼 박리가 빨리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지그재그 생기게 난류가 생기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약간 각이 틀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